안녕하세요, 윤소장입니다. 23년도 9월 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 부동산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 2부에서는 우리 검단 신도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좀 연휴가 길었죠. 3, 4일 정도 연휴인데 6일이니까 급여생활자분들은 좀 많이 좋죠. 추석 보너스에 또 연휴도 길고 이래서 많이 좋고, 반면에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안 좋죠. 경제라는 게 항상 상반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확연하게 날씨가 추운 쪽으로, 이제 싸늘한 쪽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있는 여기 화성도 건강을 위하시고 찬바람 부니까. 9월 달에는 그 정부, 윤석열 정부가 지금 1년 6개월이 다 돼갔는데, 부동산 916 대책 해가지고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아파트 착공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아파트를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게 절반 이하로 착공 건수가 줄어들었다 해가지고 2, 3년 뒤면은 이렇게 가면은 공급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가격이 또 많이 상승을 할 거다. 이런 시장에서의 우려가 나오니까 다급하게 있던 거 그냥 추합해가지고 부랴부랴 그 270만 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70만 호 발표를 했는데, 저는 좀 많이 아쉬워서 이런 말씀, 좀 소식을 전하면서도, 뭔가 획기적인 건 없다. 270만 호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작년에 그 첫 정부 출범하면서 250만 호 가구 한다고 했는데, 250만 가구, 뭐 지방은 지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좋죠. 없다는 얘기보다는 많이 안 좋죠. 서울이나 서울은 뭐 이제 땅이 없으니까 신축 주택을 짓는 대로 분양이 다 되죠. 분양 걱정은 안 하는데, 이제 사업상 어려움이 많고, 이름 없는 건설업체라든지, 수도권에도 많이 있는데, 근데 어쨌건 수도권은 또 땅이 없어요. 뭐 신도시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3기 신도시는 아직 제가 봤을 때 한 5년 후 뒤 일이고. 근데 이제 어쨌건 발표는 했습니다. 발표를 한 게 이제 270만 원으로 한다 그러네. 작년에 250만 원 8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변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가 들어와서 뭔가를 했는데, 장관들도 뭔가를 했는데,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냥 립 서비스 했다. 뾰족한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냥 언론에 한 번 더 비치려고, 얼굴 비치려고 한 그런 게 아닌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제가 누누이 전번 올 초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춘천의 레고랜드 사태, 롯데건설이죠. 사태, 채권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어. 또 이제 그 새마을금고 PF 연체율 증가로 인해서, 그렇고.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고 금융사, 또 보험사, 캐피털사, 1금융 빼고, 이 사람들이 전년도까지 지금 주로 그 수익이 됐던 게 PF 대출이란 말이죠.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았으니까. 누가 이렇게 금리를 한꺼번에 인상할 줄 알았나요? 이 코로나 비상시국이었지 않습니까? 2년 그 전 정부 때는 돈을 막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는 자영업자를 이제 중산층 살리려고. 그때 해왔던 사업들, 지금 PF 대출 부실하니까, PF 대출 부실화 막으려고 26조 원 지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맨 앞에 타이틀에는 여기 보시잖아요. 270만 원.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대로, 국제 상황도 그렇고, 주변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대로 가고 있는데, 뭔가 임팩트를 줘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고, 이런 일들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현 정부가. 좀 그런 거를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견제를 해서 좀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권에서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정쟁 쪽으로 흘러가고, 니들은 뭐 잘,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니들 해서부터 뒷조사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나쁜 놈이, 이렇게 나쁜 놈이 되받아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나쁜 놈이 다 돼버려요. 본질은, 일을 정부가 좀 해서 일을 하게끔 하려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돼, 얘기한 사람. 물타기라 그러죠, 그거를. 그 본질이 다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좀 경제적으로 좀 잘하고, 밖에 나가서 외교도 좀 잘하고, 그 코로나 때 우리가 국제적으로 지위가 어찌됐건 굉장히 우리 의료보험, 건강보험 체계가 잘 돼 있어갖고, 코로나 선진국이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흥국이란 말이에요. 선진국, 우리가 금융에서 알아주는 선진국 아니란 말이에요. 탈락했어요, 우리는. 선진국으로 착각하고요, 전 국민이. 근데 정치권이라든지 현 정부가 하는 거는 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 그런 느낌을 든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하는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 생각에도 입만 뻥긋뻥긋 이렇게 하지, 뭐 실질적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전 정부도 그랬어요. 근데 전 정부 때는 또 후반기에 한 2,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전 국가의 모든 게 코로나 상황으로 있는데 상황이 됐잖아요. 만약에 이번 정부 때도 코로나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변종으로 해서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그렇게 갔는데 SK이고 삼성이고 간 게. 얻어온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얻어와야죠. 관계 있으면 와야 되는 겁니다. 국가 간에는. 그게 기본이에요. 좀 아쉽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해야죠. 경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응? 코로나 때 그 위기감이 너무 세갖고 지금은 위기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어려울 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입장이. 요번에 발표한 거 그 내용을 보면은 PF 대출 26조 지원하고 건설사 지원하는데 뭐 누가 나와서 건설사 또 살리려고 했나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건설사 이런 위기가 금융위기로 가요. 그거를 막으려고 얘네들이 지원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막 여론이 들끓고 지네들한테 불리하니까 맨 앞에 270만 원 공급. 이거 작년에 250만 원 공급한다 그랬어요.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연립 다세대, 이쪽에 공급을 좀, 이게 이제 즉시적인 효과가 있죠. 아파트를 1000세대를 지으려면 땅서부터 짓고 분양 입주할 때까지 한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이 정부에서 하는 얘기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 이미 전 정권 말기에 3기 신도시 한다는 그게 이제 요즘 돌아올 때가 된 거예요. 이 정부에서 하는 일은 다음 정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음 정부에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안 좋다는 얘기죠.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신규 아파트는. 그리고 무주택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을 완화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기준 시가 1억 3천이었는데 1억 6천으로 올렸고, 우리가 이제 요번에 대림 이편한 우리 위안사거리 옆에 금호아파트 옆이죠. 우리 검단 신도시에 거기에 이제 이번에 분양을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거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빨간 줄로 쳐가지고 해가지고 제가 올렸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뭔 얘기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올린 거에 대해서 막 지나가고 하는데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민영아파트, 공공아파트 주택법에서 아파트 분양에 관한 법률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손님들하고 상담할 때 되게 유리해요. 그냥 부동산 그냥 날로 그냥 계약하고 그러면 신뢰가 안 생기죠. 그런 거 읽어봐서 전문가가 돼야죠. 그래서 그거 막 빨간 줄로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다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 시점에서. 네, 이제 비규제잖아요, 우리 검단 신도시가. 그래서 거주 의무 없고, 3년 전매 제한 있고, 3년 전매 제한이라는 거는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6년도 7월달이 입주 예정이니까.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건축비가 비싸다 보니까 가격이 벌써 많이 비싸졌죠. 우리 호반이 제가 살고 있는 게 4억 한 1,00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2천만 원인가.
확장비까지 해갖고. 근데 지금 확장비까지 하면은 확장비 한 500 나왔더라고요. 공공이니까. 이제 분양가가 많이 비싸면 확장비가 작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5억 5천만 원인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후반 분양할 때하고 따져보면 4년 5개월이라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4년이라는 시간이. 5년 동안 분양가가 그렇게 올라갔다. 제가 옛날에 했을 때 분양가 택지개발지구가 1억대 후반, 1억대 중반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지금 5억대가 넘어갔잖아요. 5억 중반이. 시간이 돈이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공공분양 아파트가 이 정도 금액이면 민영 아파트에서 공급하는 금액들은 굉장히 더 높다고 봐요. 물론 여기가 이제 땅이 이제 입지가 좋아서 분양가가 높을 수 있는 공공이잖아. 응? 이름만 입현 아니고 LH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 보통 여기보다도 1억 정도가 높아요. 뭐 재개발, 재건축들 그런 아파트들 구도심에서 이런 것들. 또 도시개발 주변에 거만 푸르지오처럼 그런 것들. 1억이 높아요. 근데 이 택지개발에서 분양가 상한지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많이 분양가가 이제 높아질 거다. 그러니까 빨리 사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살 거면 어차피 사야 되냐. 평생 사는데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가정 안 이루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가정 이루고 사는 게 정상이지. 혼자 사는 게 비정상이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려면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 혼자 사는 게 자랑이 아니다. 이혼한 것도 자랑은 아니잖아. 죄는 아니지만 자랑은 아니죠. 좀 창피한 거죠. 남자 40, 50대 갖고 혼자 사는 거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게 아니고 내 와이프가 쓰고 내 자식들이 쓰는 게 인생에 어떻게 보면 그 희생이 가장 인생에 살기 좋은 그런 한 폭의 그림일 수가 있다. 행복일 수 있고. 감히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무주택 간주하는 것도 이제 공공에서는 소형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들어가요. 양도세에서도 1주택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제 청약할 때만, 민영으로 이제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40평짜리 있죠. 그거 100일인가 100군가 그거 나온 거. 그것만 이제 1주택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거죠. 소형주택들은. 그 기준이 이제 올라간 거고. 아파트 전세 시장은 서울서부터 지금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신속 가게 해서 재건축하게끔 여의도서부터. 여의도 한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압구정이나 현대나 이쪽으로 오겠죠. 여의도는 70년대 아파트고, 지은 아파트고, 압구정이나 이런 데는, 반포나 이런 데는 80년대 지은 아파트니까, 먼저 여의도를 한 50층 이상으로 한다고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주변으로 이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업이 시작이 되면. 또 신속하게 한다고 현 정부에서는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그게 전세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거다. 또 이제 송파에 올림픽 아파트, 문정동 법저타운이 있는데 위에 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5,000세대 이상 되는 거죠. 거의 미니 신도시급. 그런 아파트들이 재건축 들어갑니다. 압구정에 있는 거, 또 반포에 있는 것들 아파트.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 우리 검단신도시도 넥스티엘 롯데백화점 들어온다고 말 있는데 거기다가 생숙을 짓는다 그러는데 오피스텔하고. 이제 상가시장이 많이 안 좋다는 얘기죠. 또 이제 쇼핑몰 시장도 안 좋고. 지금 다 온라인으로 이커머스 시장으로 넘어갔잖아요. 이커머스 시장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게 사업성이 이제 많이 안 나오니까 생숙 짓고 이제 주거용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는 못 짓죠. 상업용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나오는 게 오피스텔하고 생숙이 되는 거죠.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이 옛날서부터 과징금 물린다 그랬었어요. 한 2년, 3년 전서부터. 이행 강제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도 안 내고. 응? 숙박시설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행 강제금을 매기는 거죠. 우리가 건축물
뭐 증축 신고 안 하고 허가 안 받고 하면 이행 감증은 물리듯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내년 말까지 유예를 해준다 그래. 계속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아파트 규제가 너무 심해서 자꾸 이렇게 하이브리드 변종들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2, 3년 전부터 아파트 외에는 이거 하지 말라. 지금 난리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리지도 않고 매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출 주담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F 쪽에서 은행 간의 신용이 경색되고 이러다 보면 채권 금리가 오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기준금리하고 관계없이 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하는 게 있어요. 은행 측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니까 지금 3%대 후반까지 내려갔던 주담대 금리가 지금 4%대 정도까지 이제 초반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7%대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한 4%대 초반에서 7%대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7%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주변에서 보니까 4%대 정도 되는데 한 가지 희소식은 뭐냐면 저번 8월 달인가요? 7월 달에 왜 우리 신용대출 온라인에서 갈아타기 열렸잖아요. 그게 이제 주담대는 연말에 열린다 그랬는데 올 연말에 그게 이제 주담대 갈아타는 게 열리면 금리를 K뱅크나 카카오뱅크나 이쪽이 인터넷 은행들이 대출 금리가 싸더라고요. 비대면으로 하는 게.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사업자 대출을 받으시면 그냥 이자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주담대 받으면은 일반인이 받으면은 원리금 균등상환이란 말이에요. 이자보다도 높지. 원금이 플러스 되니까. 조그맣게라도 가면 갈수록 커지고. 그게 지금 그게 50년짜리가 나오다가 끊겼는데 그때 제가 50년짜리 저번에도 빨리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50년짜리로 늘어나면 부담액이 적어들잖아요. 월 부담액이. 50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파트를. 보통 한 10년 갖고 있다가 따로 팔고 다른 데 가서 또 받고 그러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길게 받아놓는 게 유리해져. 대출을. 부담액이 적어지니까. 월 부담액이. 낮아지니까. 50년 동안 내가 갚아야 될 그 금액을 생각하지 말고 아마추어죠. 옛날에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뭐가 있었냐. 2년 거치 뭐 30년 상환 이런 게 있었어요. 2년 동안만 이자만 내는 거라 금액이 낮다는 얘기예요. 금리도 이제 지금 약간은 우리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했잖아요. 작년에 3.5%까지 올라가 3.5%에 있는 상태인데 미국이 5.5%고 우리가 3.5%란 말이에요. 이게 3.5%인데 올리기는 쉽지 않고 조금 내리느냐 계속 유지하느냐의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하죠. 왜 그러냐면 미국도 그렇고 지금 중국도 안 좋으면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공포하고 그랬지만 매일매일 안 좋은 소식도 들리고 좋은 소식 들렸다가 뭐 이런 게 이게 세상 돌아가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항상 공포가 있는 거죠. 이 공포를 계속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은 강하죠. 이런 거에. 그래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고 공포를 못 견뎌서 투자해놓고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이제 뭐 신용을 끌어가지고 뭐 레버리지를 갖고 간다든지 이래서 투자해서 오랫동안 못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제 환율 자체가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환율이 저희가 보통 옛날에 1250원대 우리 작년도에 기준금리 막 높아지기 전에 적정 환율을 봤는데 지금 14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1310원대에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가 이제 지금 갑자기 미국 쪽에서 채권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달러가 지금 강달러가 돼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좀 높아지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123대까지 114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강달러였죠. 그때 강달러였을 때 지금 101, 2까지 9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06, 7 될 거예요. 지수가 달러 지수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거죠. 강달러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 채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환율도 안 좋다. 지금 환율도 안 좋은데, 일본, 이제 우리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싸운다는 얘기는, 미국이 이제 이 중국을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뒤집어서 보면. 옛날에는 취급도 안 했는데, 같이 이제 G2가 됐잖아요. 그 자리를 일본이 이제 있던 자리를 중국이 빼앗은 거죠. 일본이 옛날에 80년대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쓸어 모았잖아요. 시가총액 전 세계 회사 중에 일본께 뭐 7, 8개가 있으니까. 지금 반대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그 중국이 과거 10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쓸어 모았죠. 그런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국은 1, 2, 4차 세계대전 때 전 세계 돈을 다 끌어 모았고, 그래서 이 강대국이 됐고, 올라오면 이제 좀 일본처럼 조금 올라오면 죽여버리고,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금융으로. 또 중국이 올라오니까 중국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반면에는 중국이 그 강한 나라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인정을 해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미국이 견제하니까. 근데 더 이제 더 보면 위험하니까 이제 자꾸자꾸 반도체 쪽, AI 쪽에서 태클을 많이 걸고 있는데, 사실 둘 나라를 경제는 왔다 갔다 하고 더 오히려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중국이 망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다 베트남이나 뭐 이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지, 베트남에서 만들어 갖고 가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다고 치면 어차피 정치적으로는 싸우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계속 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비용이 증가되는 거예요. 거쳐서 가니까 한 나라를.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다이렉트 들어온 것보다 한 5% 정도, 10% 정도가 더 비싸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인플레가 되는 거죠. 수입 물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환율이 이제 적정 환율이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현대자동차가 수출을 미국으로 많이 하니까 자동차 수출을 환율 혜택을 보겠죠.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원래 외교나 경제는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고 뭐 의리를 찾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 호구로 되는 거잖아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저기에 호구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은 대접을 못 받죠. 네, 조금 나라의 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보완제가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거지. 금값하고 달러는.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이 떨어지고, 달러가 안 좋으니까 금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달러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고 미국을 푸니까 가치가 계속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국채를 지금 내다 팔고 있잖아요. 일본도 내다 팔고 있잖아요. 미국 국채를. 일본이 잘 나가는 거는 조금 지나면 못 나가는 거고, 안 되고 있는 거는 조금 지나면 잘 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안 좋다. 미국이 좋다. 조금 지나면 미국이 안 좋은 거고, 중국이 조금 지나면 좋아지는 거. 30년 동안 일본 같은 경우는 엔저를 했잖아요. 제로를.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래버리면 인플레 잡으려고. 그러면은 1400조 달러라는 그 외국에 있는 일본 자산들, 이 외국이 위험하니까 다 들어오게 되면 전 세계가 위험해져 버리는 거죠. 일본이 30년 동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80년대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쓸어 모았다고. 일본이 대단한 나라죠.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겠어요. 전 세계에. 제로 금리로 계속 왔잖아요. 1%, 2%를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 3.5% 기준금리, 미국 5.5%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수출만 잘 되고 있는데 인플레는 너무 높고, 아파트값 오르고 있잖아요. 일본의 그 주택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투자한다 그러면 안 좋은 중국에 투자할 것 같아요. 중국의 우량 기업에다가.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미국은 많이 오르고 거품도 있을 거고, 일본도 그러고. 좋은 데는, 안 좋은 데도 투자하는 건 맞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죠. 지금 뭐 원자재라든지 뭐 이런 거는 금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달러가 강세 쪽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장 안 좋은 거는 환율도 그렇지만 이제 유가는 인플레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감산을 하면서 한 2개월 전서부터. 우리 지금 1490원대, 1480원에 넣던 그 경유 가격이 모하비 끌고 다니니까 그 가격이 지금 1690원대까지. 저 같은 경우는 뭐 와이프가 이제
전기차가 있으니까 와이프 차를 타고 다니고 차가 2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번갈아서 해서 그런 이제 충격이 좀 덜한데, 예를 들어서 모하비만 끌고 다녔다 그러면은 오, 많이 비싸졌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뭐 조금 뭐 하락도 하고 막 한다는데 $100를 간다 그러는데 지금 거의 $90대에 있잖아요. 상황이 좀 그런 쪽으로는 안 좋은 면이 있다. 세금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안 좋죠. 그 세금 뻥크가 지금 60조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경기가 안 좋죠. 옛날에 비하면 거의 없는 거죠. 그 지방의 취득세, 재산세 이런 거는 걸리면 취득세, 거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양도세 국세지만은 대부분 지방에다가 그 부분 주잖아요. 일정 비율로. 지방의 재정이 이제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지방 부동산들 굉장히 안 좋죠. 대학 졸업하면 다 수도권으로 와요. 유일하게 화성시, 제가 지금 있는 화성시만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서울도 줄어드니까 다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세수의 그 감소가 되는 거예요. 국세도 많이 감소가 돼요. 근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뭐 부자 감세 해갖고 법인세 많이 깎아주고, 뭐 또,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 물론 그거는 경제적으로는 맞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세금이 안 들어오면은 복지비 이제 결국에 어려운 사람들 것도 이제 깎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금이 안 들어와서 박근혜 때는 뭐 했어요? 담배값 인상했죠. 지금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 5,000원, 6,000원 하나요? 한 갑에? 엄청 그때 더블로 인상했는가 그랬을 거예요. 기름하고 담배값은 다 세금이죠. 거의다가. 기름은 지금 유류세 인하를 한 게 지금 계속 연장만 하고 있잖아요. 물가에 영향을 주니까. 기름이 제일 유가가, 그 물가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죠. 근데 담배값은 올려놨는데 이제 담배값 올린다 그러면 못 올리죠.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 또 똥구멍 굵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건 제일 안 좋은 케이스다, 이 나라가. 세금이 많이 안 거치는데 또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야 돼. 빚을 내서. 세금이 안 거쳤다는 얘기는. 국채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국채 누가 사준다 그랬어요? 중국 애들이 다 사준다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국채 외국인들 다 떠나고 있잖아, 지금. 정부가 바뀌어서 뭔가 새로운 그 모멘텀을 제시를 해야 되고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막 한 것 같더니 입만 막 이러고 실질적으로 뭐 현장에서 뭐가 돌아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뭔가가 잘못돼 있어. 지금 상황이. 앞으로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큰 배는, 보트는, 청평 가면 보트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유연하게. 그러니까 벤처기업들이 유연하다 그러잖아요. 대기업이라든지 나라는 큰 유조선과 목표를 향해 가지 않으면 잘못 꺾어질 수는 없어요. 꺾는데도 한참 돌아요. 다시 되돌아오려면 어마어마한 길을 또 가요. 이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국가. 없는 사람들. 저 밑에 50% 이하에 있는 그런 밑에 있는 사람들. 아직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자리 잡지 못하는 젊은 사람들. 피해는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나이 드신 노인들. 80, 90%가 빈곤층이야. 대한민국의 노인들. 투자해놓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노동력도 상실돼 있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제가 이제 촬영을 해서 한 1시간, 2시간 분량을 촬영을 하면 이게 지금 제 촬영인데 아까 국토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를 할 때 왜 립서비스만 하지? 갑자기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만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에서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먹혀 들어갈지. 갑자기 4월 달에 우리 옆에 안단테 그 부실 시공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YTN도 나오고 뭐 매체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도 좀 보는 거는 YTN이라든지 KBS, MBC 요 정도 봐요. 그 다큐멘터리라든지 뉴스라든지 저는 드라마 안 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들은 책을 읽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TV 본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뭐예요? 드라마 보고 오락 프로그램 보고.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제신문이나 책 같은 거 좀 많이 읽으시면
특히 이제 중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시간은 좀 있잖아. 볼 시간은. 열심히 막 몸으로 일하고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안단테 같은 경우도 갑자기 양평 고속도로 사건 나고 이러니까 갑자기 뭔가가 억지로 막 이렇게 하고 상식적으로 안 맞아. 국가 예산은 뭐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개발계획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를 좀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안단테 오더니 LH 죽이기로 막 해가지고 막 해고 뭔가를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상. LH 애들이 뭐 지금 잘못됐나? 옛날부터 잘못됐었어요. 하나하나씩 고쳐지고 있는데 걔네들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뭔가를 덮기 위해서 얘네들을 공격한다는 거지. 응? 이걸 돌리려고. 대부분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옛날서부터 인터넷 세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라든지 방송만 보고 이렇게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권력하고 방송하고 신문하고는 딱 밀착돼 있잖아. 견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견제를 해야 되는데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사법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잘하라고. 그게 소음이 아니라는 거지. 언론도 권력하고 맞부딪히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둘이 입 맞춰가지고 짬짬이 돼버리면 나라 망하는 거지. 큰 배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한번 방향을 잘못 틀면 잘못된 길로 가고 돌아오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 겁니다. 나라라는 큰 배는 한번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릅니다. 그거 다 누가 치릅니까? 50% 이하인 사람들. 60대 이상에서 빈곤층, 노인네들.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젊은 사람들, 아직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한 젊은 층들.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것도 좀 편집해서 이제 제가 자를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포션 자체가, 위치 자체가 어디 나서 자랑할 만한 나라 아닙니다. 뭐 해외 나가갖고 돈 펑펑 쓰고, 그거 수출하려고 옛날에 얼마나 노력해갖고 수출해가지고, 그거 벌어온 달러를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그냥 가갖고 그냥 써버리고 오잖아요. 이게 경제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나중에 좋아지고 난 다음에 5년 있다가 가도 되잖아요. 자존감도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강해져. 그런 나라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똑똑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희생을 해야지, 정치가들은. 희생하는 사람은 없고 다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자신의 권력 야욕을 위해서만 있어. 내년 4월 총선입니다. 방송에서 어마어마하게 똥꼬를 빨아줄 거예요. 좀 분별 있게 공부를 많이 하셔서 행동하시라, 한 표를 하시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동산 사장님들 굉장히 힘든 세상인데 지금 폐업률이 엄청 높아요. 이 방송을 많이 신청해 주시는 우리 검단신도시 사장님들도 힘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 안 좋다? 좀 지나면 좋다. 견뎌야 된다. 좋다? 안 좋다. 좀 지나면. 그래서 순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안 좋을 때 공포를 이겨내야죠. 그 공포를 이기는 게 어마어마한 삶의 지혜가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윤 소장이었습니다.